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강점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강점을 발휘해서 아마 좋은 작품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인생 초기의 열등감이나 결핍감에 대한 보상으로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활 양식이 형성되고 그 생활 양식 속에 어떤 사적 논리라든지 강점이 작용하면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제 한강 작가님을 모시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한강 작가의 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초기 기억을 어, 한번 찾아보고 아들러 심리학 관점에서 하나의 가설로서 한강의 강점과 생활 양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강 작가님이 예전에 모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초기 기억을 다음과 같이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교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음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어머니가 나를 가진 지 얼마 안 되어 장티푸스에 걸리셨다. 여름에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약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내리시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병원에 가셨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시기를 놓쳐서 수술이 어렵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운명이라 생각하고 낳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상한 아이가 나올까봐 계속 노심초사했다. 핵심 장면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병원에 가셨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공포, 불안, 서운함, 슬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한강 작가가 이야기한 반복되는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초기 기억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요약 정리를 했는데 작가님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연 내용 아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아주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삶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어떤 것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떤 것,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억에서 작가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마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병원에 갔다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한강은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또는 기쁨 퐁퐁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운함, 슬픔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한강의 초기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병원에 가셨다. 이 부분에서 탄생과 죽음 또는 삶과 죽음, 어, 이 부분이 이 사람에게 박혀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에, 사고력이 깊고 철학적이지 않을까. 음. 삶이란 무엇일까? 그럼 죽음이란 건 또 뭐지? 이렇게 에,
사고력이 깊고 철학적인 강점을 아마 가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엄마가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낳기로 했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엄마의 특징인데, 그게 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면, 운명론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장티푸스에 걸리셨다. 이 부분에서는 뭐 한강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어, 어, 어머님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건강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까 리더님이 말씀하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낳기로 했다.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로는 제가 찾기로는 수능력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아이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방법을 생각한 거라서 적극성, 그냥 끙끙 앓고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 찾아간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 약도 먹고 이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이가 안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인과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저는, 여름에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약도 많이 먹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상황 판단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자기 관리, 어, 뭐,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관리 능력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병원에 가셨다. 이거를 좀 이렇게 그 3대 죽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이렇게 흑백의 사건일 텐데 이거 이제 사건을 이렇게 자각하는 유연성을 이제 엿볼 수가 있었고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큰 사건인데 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 담담함? 담담함. 그거 좋겠다. 네. 이 사람은 큰 사건 속에서도 뭔가 좀 담담함을 가지고 온 담담하게, 음, 의연한 유연함, 담담함. 네. 유연함, 대담함,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사건들, 자기의 큰 사건 또는 역사적인 큰 사건을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기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말리게 되면 그런 것을 직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님의 표현을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의연함, 담담함, 대담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워보면 꽤 그럴듯한 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옷을 여러 벌 껴입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약도 많이 먹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느꼈던 감정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보면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낳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상한 아이가 나올까 봐 계속 노심초사했다. 이런 거를 보면 좀 생에 대한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나 이런 사랑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일찍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극복하는 힘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른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해주신 말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좀 부모에 대해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으면서 효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는 되게 용기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거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강 작가님도 용감한 아이,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시기를 놓쳐서 수술이 어렵겠다고 하셨는데, 운명이라 생각하고 낳기로 했고, 이상한 아이가 나올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그 대목에서, 어, 모험심, 또 도전정신을 음. 찾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도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을 수 있겠죠. 음. 어, 시기를 놓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시기나 타이밍을 중시할 수도 있겠어요. 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시기 또는 시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수도 있겠다. 병에 걸리고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고 이런 초기 기억의 요소들은 대부분 어떤 치유 능력하고 연관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는 이런 능력을, 이런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뭐 병에 걸리고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그 조치를 해주고 이런 과정이 치유력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간호사나 의사들의 초기 기억에는 어떤 사고나 상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as if 기법이 중요한 기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한강 작가라면 아마 나의 대표 강점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마치 그 작가라면 아까 리더님이 말씀해주신 삶과 죽음, 또 깊은 사고력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 어, 그리고 아까 그 치유 능력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제가 글을 항상 이렇게 쓰고 아픔을 얘기하고 하는 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치유 능력에서 기인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강 작가 입장이라면, 어, 엄마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나의 강점을 발견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움을 가질 것 같고요. 음, 엄마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또 나한테 내재화되어서 내 것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사실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중에서 느꼈던 어떤 불안이나 내지는 생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글로 표현돼서 이렇게 뭔가 치유적인 글로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강 작가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억은 제 삶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저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들려줬던 들은 기억인데, 그래도 이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작업을 통해서 아, 이 기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린 저한테는 이게 안 좋은 기억인데, 이게 그 기억이 나에게 정말 강점이 되어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그 깊은 사고력이라든지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고 순응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대담함, 의연함, 모험심, 삶에 대한 의지, 엄마에 대한 공감이나 감사한 마음, 또 건강에 대한 민감성, 이런 거 정말 저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저를 잘 알고 계신 지인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놀라웠고, 이런 강점들이 내 삶과 작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